인트로덕션의 디피니션 관련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두 개 용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라고 해서 이제 구현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용어고요. 두 번째 용어는 Unspecified Behavior에서 불특정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두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두 용어는 Object Machine이라는 용어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스펙 문서에 Object Machine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 용어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Object Machine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내부에서 두 용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bject Machine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C++ 언어가 만들어지려고 하던 시점 75년대에서 78년도쯤에 시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때는 지금 같은 형태의 PC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가 있거나 하드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형태가 존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64년도에 처음으로 그런 모델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IBM 시스템 365라는 모델이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할 시점을 보게 되면 65년도에서 78년도에서 C++ 언어에 태동이 하던 시점에 이때가 이제 태동을 시작합니다. 실은. 그래서 1987년도에 이제 일반화가 되어지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이 당시 때 언어가 C++ 언어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 때 이 모델이 AT&T라는 연구기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PC를 누가 사용하냐면 스트롭스가 사용을 하게 돼요. 메인 프레임 형태였기 때문에 키보드하고 모니터만 들고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시대 이 모델을 보면 최대 8메가까지 메모리를 확장하는 메모리, 메인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장비를 사서 이제 비쌌겠죠. 뭐 265K로바이트에서 1메가 안쪽으로 대부분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설계를 해서 사용한다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하드디스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지금의 PC 구조하고 동일한 모델이 64년도에 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AT&T가 사서 사용을 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C++ 언어를 만든 분이 이제 이거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 때 뭔가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머신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신을 기초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해서 연이어 있다라고 이제 개념을 정의하고, 하드디스크 뭐 그런 걸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기초로 해서 가상의 머신을 만들어요. 그걸 추상기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추상기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 C++ 스펙 문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결국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죠. 스펙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면 이 추상 머신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면 그 컴파일 결과를 있지도 않는 가상의 기계에서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서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추상 기계에는 다양한 파라메타가 있다. 변수 뭐 속성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컴파일러 구현자가 이 파라메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딱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 문서에서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다 라고 언급하는 소리는 뭐냐면 이 파라메타를 언급을 하면서 이 파라메타를 컴파일러 구현자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를 딱 결정을 해요. 그 순간 그 파라메타가 적용된 실제 기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계를 추상 머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거 object 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파라메타가 결정이 나면서 그 파라메타가 적용되는 실제 실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object 머신에 대한 인스턴스다. 마치 얘를 뉴하는 것처럼 생성하는 것처럼 인스턴스를 말을 쓰고 있고 그거를 줄여서 corresponding instance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corresponding instance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스펙 문서는 추상 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하지만 그 파라메타 결정권에 대해서는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머신을 맞게 이 파라메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unspecified behavior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는 이제 불특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보게 되면 그 object motion에 대한 기계 설명을 보게 되면 두 개 용어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parameterize. 이 parameterize는 요 파라미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를 누가 결정하냐면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를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파라미터를 설명하면서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behavior size of가 그렇다고 되어져 있네요. int에 대한 타입이 머신마다 다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현자가 나름대로 어떤 프로퍼티를 부여를 할 수 있다. 뭐 클래스에 대한 패딩이 그렇다고 되어져 있네요. 어쨌든 프로퍼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implementation define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를 결정합니다. 추상기계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실물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임플리멘테이션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돼요.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 Document, Visual Studio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문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항목 아래에 이 아래에 쭉 있습니다. 요 요소들이 뭐 플라팅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거, 그 다음에 어레이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뭐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내에는 또 빌트인 타입에 대한 메모리 사이즈 뭐 이런 거 다 적혀져 있어요. 그거를 명시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GCC 하게 되면 또 GCC에 대해서도 컴파일러마다 이거를 찾을 수 있도록 명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C에도 implementation behavior가 따로 있고요. 클랭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게 되면 뜹니다. LLVM에 있겠죠. 이거를 넣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이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도록 되어져 있고 이 문서가 곧 새로운 머신을, 실제 머신을 의미하는 파라미터로 사용이 됩니다. unspecified behavior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해요. non-deterministic이라는 요 용어에 딱 해당하는 용어가 요겁니다. 그래서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non-deterministic을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이 문장상에서 누가 결정하냐면 unspecified behavior가 결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함수 호출에 사용된 argument에 대한 평가는 컴파일러 구현마다 다를 수 있다. 파라미터를 해서 이렇게 1, 2, 3을 하겠을 때 평가하는 순서는 여기 또는 여기 순서를 역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하냐면 컴파일러 구현자가 알아서 구현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요게 이제 unspecified behavior입니다. 그래서 이 unspecified behavior는 이제 이런 용어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어요. 보면 이 용어는 set of available behavior에서 allowable behavior에서 허용되는 어떠한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unspecified behavior는 그 스펙 문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 두 개가 있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특정하지는 않을게. 그러면서 unspecified behavior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 구현자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고를 수 있는 집합을 여기는 set of allowable behavior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합을 대부분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서상에, 그러니까 C++ 스펙 문서를 말합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는 그 종류가 명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한 구현 범위를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어진 인풋, 그 다음에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가능한 실행이 하나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이 아규먼트를 해석 방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컴파일러 구현자가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unspecified behavi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집합이 있고 스펙 문서의 그 부분을 대부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자유를 누구한테 주냐면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펙 문서가 특정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고르는 건 너의 자유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unspecified behavior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함수 호출에 대해서 평가하는 순서를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두 요소가 obstruct machine을 설명하는 기초를 이루면서 중요한 그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obstruct machine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면 obstruct machine은 parameterize 이 부분, undeterministic 이 부분은 이 부분, 이 두 개의 요소가 딱 결합이 되어지면 실제 가상의 머신의 추상 기계에서 실제 기계로 내려오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 두 용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